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서기 612년 고구려군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몰살시킨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살수입니다. 살수. 살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을주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몰살시킨 장소야, 여기까지야. 관심이. 그래서 이 살수 대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 좀 몰랐던 어떤 사실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살수 대첩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서 우문술 전에 나옵니다. 살수라는 명칭이 나오는 거죠. 동쪽으로 진군하여 살수를 건넜다. 그들은 평양성 3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산을 의지하고 진을 쳤다. 그러니까 살수를 건너야만 이제 평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성 30리 밖에서 이제 진영을 꾸린 겁니다. 수나라 30만 대군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살수라는 이제 명칭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더 알아보시면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가 병력 100만 명. 와, 그냥 끌어모을 거 그냥 다 끌어모은 거야. 100만 명. 이 짱깨들이 역사상 처음인 거야. 100만 명을 동원한 거야. 흉노족을 공격할 때도 겨우 30만이었어요. 와, 대단해. 어쨌든 수양제가 이 요수 건너편인 해원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수를 건너서 요동성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이 묶여버립니다. 아니, 요동성 하나 100만이 와가지고 이 요동성 하나 함락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 고구려 공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뭔가 평양성까지 뭔가 함락을 시켜야만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동성에서 발이 묶인 거야.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동성은 놔두고 여기서 바로 평양성으로 직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다른 성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평양성만 함락시키고자 이제 별동대를 꾸립니다. 그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별동대가. 그래서 이 요수를 출발해서 평양성,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로 이제 바로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로 요수, 그 다음에 압록수, 그 다음에 살수, 그 다음에 평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로가. 어쨌든 7월 달에 이 평양성 30리 바깥에다가 진영을 꾸린 거예요.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겠죠. 그 얘기를 수서 우문술 전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 살수가 나오는 거니까 압록수, 평양성 중간에 살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평양성까지 왔어. 근데 얘네들이 이 군량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수를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100일치 식량을 이제 군사들이 각자
지고 그리고 온 거예요. 군량 보급은 없어.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무조건 평양성을 함락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났어. 거의 평양성이 올 때, 도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굶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지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전투력이 떨어졌는데 무슨 공격을 하냐고. 그래서 우문술이 7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살수에 도착했던 날짜가 이제 뭐 기록상으로는 7월 24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문수리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살수에 도착했어. 그래서 살수에서 살수를 이제 걷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을지문덕 장군이 총 공격을 하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30만 5천 명이 와서 살수에서 요동성으로 돌아간 자가 2,700명.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수양제가 얘네들이 오니까 별동대 이제 2,700명이 왔잖아요. 요동성에. 그래서 바로 철수를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살수 대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살수를 수서에 나와 있는 이 살수라는 명칭, 그렇다면 이 살수를 어디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생각하게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 그러니까 김부식이도 지금의 청천강이 살수다라고 확정은 진 건 아닙니다. 그냥 추측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겁니다. 평양성은 지금 서경인 것 같고 폐수는 곧 대동강이다. 여기가 지금 평양성이라는 거야. 김부식의 생각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당서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서, 구당서, 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양성은 여긴 거야. 지금의 대동강. 그렇다면 압록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압록강. 지금의 압록강이 압록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인용을 해서? 짱깨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압록수와 평양성 사이에 살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생각에는 지금의 청천강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살수가.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한 기록을 남기죠. 서기 44년 한나라 강무제가 바다를 건너와서 여기에 이제 한나라 낙랑군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야. 그래서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중국 기록에도 없어요. 이 기록은. 이런 허무맹랑한 기록을 남겨요. 살수 이남. 그러니까 지금의 청천강 이남이 한나라 땅이라는 거지. 김부식의 얘기는. 그리고 서기 56년 동옥조를 정벌하고. 이거 김부식의 생각인 거예요. 동옥조가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 한경도 지역. 그래서 국경을 이제 고구려가 국경을 개척해서 동으로는 동해,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천강까지 서기 56년에 고구려가 진출을 한 거야. 땅을 넓혀가지고. 근데 이건 틀려요.
왜 틀린지는 제가 많이 방송을 했어요. 서기 태조대왕 때인 서기 100년에 겨우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고구려가. 그래서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기 494년에 문자명왕 때 신라하고 싸웠다는 거야. 어디서? 살수에서. 지금의 청천강. 494년이면요 신라가 지금의 강원도 원주 이 정도밖에 올라오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구려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김부식이가 이걸 기록에 남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 살수의 위치를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김부식이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얘기를 해. 삼국사기 잡지편에. 살수는 모른다. 위치 몰라. 어쨌든 이런 기록을 김부식이가 남깁니다. 살수에 관해서. 허무맹랑한 거지. 그리고 지금의 평양성이, 그러니까 살수를 넘어서 평양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살수가 어딘지는 몰라. 평양성하고 압록수를 알기 때문에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다면 평양성은 맞을까?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압록수에서 그다음에 이제 살수를 넘어서 평양성입니다. 근데 그 평양성에 도착을 했잖아, 수나라 군대가. 이 수서에 따르면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평양성이 어땠냐? 평양은 험준하고 성이 견고하였다. 직접 보고 이런 기록을 남긴 거죠. 험준했다잖아, 험준. 자, 그러면 그리고 수서 고구려 전에도 나옵니다. 평양성이 어떤지. 동서 여선리 매를 따라. 매라는 거는 이제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길을 따라. 산이 높고 낮은 산이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고 남쪽에 폐수가 있었대. 아무튼 무슨 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지금의 평양성이랑 맞잖아요, 상황이. 남쪽에 폐수가 있고. 근데 의문점이 뭐냐면 산을 따라 성벽을 오르락 내리락 쌓았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산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험한. 자, 지금의 평양성 사진을 보시죠. 이겁니다. 이게 대동강이고요. 이 정도로 평양성을 쌓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산이 있습니까? 산.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산이 있냐고요. 보세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러면 수나라 군사들이 본 평양성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수나라 군사들이 본 평양성은 지금의 대동강에 있는 평양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살수를 건널 때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압록수와 평양성 사이에 살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청천강에서 지금의 대동강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돼? 청천강을. 상식적으로 남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동쪽으로 진군하여 살수를 건넜다. 동쪽으로 건넌 거야. 남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양성, 수나라 군대가 와서 직접 본 평양성이 지금의 대동강에 있는 평양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살수에서 이제 을지문덕 장군한테 대패를 한 후에 요동성까지 이제 도망가잖아요. 수나라 군대가. 그 거리가 450리라고 합니다. 450리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청천강에서 이 지금의 압록강까지가 거리가 거의 뭐 실측을 하면 직선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여리에 가까운 거야. 근데 살수에서 요동성까지 거리가 450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청천강에서 만약에 요동성이 지금의 이 요화 동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요동성이. 그러면 여기서 청천강에서 요동성까지 거리는 거의 800여리에 달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청천강이 살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아무튼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 아니다.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됐냐 이겁니다. 이제 그 30만 5천 명이 와서 수나라 군대 요동성으로 돌아간 사람이 2,700명 그러면 거의 30만 명이 살수에서 몰살을 당했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죠? 자, 고구려가 이러한 대승을 그냥 아무 어떤 기념식 없이 넘어갈 리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구려가 이 살수에 뭐를 세웠냐? 승전탑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경관이라고 합니다. 경관. 이걸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 618년에 이제 영양왕이 이 승전탑을 살수에 세웠어요. 근데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9월에. 그리고 이복 동생인 영유왕이 왕이 되죠. 근데 이 영유왕은 화친파입니다. 친중이죠, 친중. 그래서 618년 9월에 왕이 된 다음에 바로 619년 그 이듬해인 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수나라에 이어서 그냥 수나라에 이어서 왕조 당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똑같아. 수나라나 당나라나 똑같은 놈들이거든. 근데 영유왕이 왕이 되자마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 뭐 물론 그럴 수 있어. 외교적으로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지. 근데 이 영유왕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을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친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역적급 행동을 합니다. 서기 628년에 말이에요. 영유왕이 당나라에 무엇을 바치냐면 봉역도라는 기도를 바칩니다. 단순히 뭐 그거 지도 하나 바친 거 갖고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봉역도라는 건 뭐냐면 고구려의 어떤 산천, 지리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친하는 관계에 있어도 지도는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지도를 갖다 바쳤다는 거는 곧
당나라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지도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친 거야. 628년에. 그리고 자, 영량왕이 살수에 만든 승전탑, 경관, 이거를 허물어 버리죠. 누가? 영유왕이. 경관이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거 고대 중국의 관례에 의하면 승전 측은 패전 측의 사망자, 그러니까 시체죠. 시체를 큰 길의 양측에 쌓아 올린 거야, 시체들을. 그리고 흙으로 채워 넣어서 피라미드형,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시체를 쌓고 흙으로 덮어버린 거야. 이게 경관입니다. 이거를 영량왕이 살수에 만든 거예요. 수나라 군대의 어떤 시체들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서기 631년에 영유왕이 말이에요, 영유왕 때 당나라에서 광주 삼아 장손사란 사람이 고구려에 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수나라 전사들의 해고를 묻은 곳에 제사를 지내고 당시에 세웠던 경관을 헐어버렸다. 치욕인 거야, 치욕. 그러니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똑같은 놈들이잖아. 치욕인 거지. 근데 영유왕이 당나라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당나라 사신들이 이제 고구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본 겁니다. 살수에 와서 경관이 설치된 거를. 이거를 가만 놔뒀겠냐고. 그래서 고구려 영유왕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이거 헐어버려야겠다. 그래서 631년에 영유왕이 허물어뜨린 것도 아니고 이 당나라 놈이 직접 와서 허물어뜨려 버린 거죠. 아셨죠? 살수에 설치한 승전탑, 이거를 영유왕이, 친중파인 영유왕이 당나라 놈들이 와서 직접 허물어뜨리게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경관이 세워졌던 이 살수, 한자를 보면요, 이겁니다. 근데 이 살자가 무슨 살자냐면 보살 살자입니다. 뭐 깨달음을 얻었대나 그런 뜻이 있는 살자예요, 살. 아니, 수나라 놈들이 떼죽음 당한 장소를 보살 살자를 써가지고 살수라고 기록에 남긴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떤 살수라고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죽일 살자를 썼어야죠. 떼죽음 당했잖아. 그래서 죽일 살자를 써서 살수라고 명칭을 해야죠. 근데 수나라 놈들이 죽일 살자를 쓸 수가 없지. 자기들이 떼죽음 당한 장소거든. 아셨죠? 살수 대첩의 이면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